안녕하세요. 3학년 4단원 곱셈입니다. 1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제가 그동안 문제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제를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동영상은 편집을 하기 때문에 문제 읽는 시간을 거의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읽는 것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천천히 읽으시면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곱하기로 직접 풀어도 좋고요. 나누기로 생각해서 푸셔도 좋습니다. 나누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모 8에다가 곱하기 2를 했더니 96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덧셈에서 가장 큰 수는 뒤에 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곱셈에서 가장 큰 수는 뒤에 오죠. 이것을 나눗셈으로 바꿀 때 나눗셈으로 바꾸면 이 가장 큰 수가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2를 쓰면 어떤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96을 2로 나누면 9에는 2가 4번 들어가겠죠. 8, 16, 8 48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곱하기를 이용해서 직접 풀겠습니다. 2 곱하기 8은 16이죠. 그러면 16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거와 네모, 2와 네모가 곱해져서 8이 나와야지 결과가 9가 되겠죠. 2와 8이 곱해진 결과는 16이었는데 한 자리가 올라갔죠. 10자리가. 그래서 2와 네모를 곱했을 때는 8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4가 있으면 2, 4, 8 그리고 한 자리 올라간 수 합쳐져서 9가 되겠죠. 저녁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곱하기로 직접 풀 때는 약간의 생각을 해야겠죠. 나누기로 만들어서 풀면 즉각적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곱하기로 풀 때는 약간의 생각이 추가되므로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 아이들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반복은 익숙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편안함도 낳고 자신감도 낳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사를 겹치지 않게 한 변의 길이가 38cm인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정사각형이 중요하죠.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사용한 철사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자, 정이라는 뜻은 길이가 모두 같다. 그 다음에 각도도 같다. 정이라는 뜻은 이렇게 길이가 모두 같다, 각이 모두 같다라는 뜻입니다. 요 길이가 38이면 나머지도 38이다. 요 길이도 38이다. 요 길이도 38이다. 그리고 요 각, 요 각, 요 각, 요 각이 모두 똑같다라는 거죠. 자, 보기에 90도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 90도, 90도. 이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사용한 철사의 길이. 철사의 길이니까 38cm가 있고 또 38이 더해지요. 또 38이 더해지겠죠? 또 38이 더해져야 됩니다. 38을 4번 더했네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38 곱하기 4로 쓰면 되겠습니다. 48, 32, 3 올라갔죠? 4, 3, 12, 152cm. 혹시 제가 계산을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수와 현준이가 각각 하루 동안 만든 종이약의 개수입니다. 두 사람이 4일 동안 만든 종이약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종이약을 한번 접는 것을 한번 보여드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4일 동안 접는다고 했습니다. 4일 동안. 오늘 몇 개를 만들었을까요? 두 사람은 2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63개를 만들었겠네요. 그럼 오늘 63개. 오늘 63, 내일도 63, 그 다음날도 63, 그 다음날도 63개를 만들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63 곱하기 4로 쓰면 되겠죠? 4, 3, 12, 6, 4, 24, 2를 놓았으니까 252. 정답은 252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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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수가 만든 거는 22 곱하기 4죠. 그 다음 현준이는 41 더하기 41 더하기 41 더하기 41입니다. 그러면 41 곱하기 4죠. 22가 4번, 그래서 곱하기 4고요. 41이 몇 번? 4번, 그래서 곱하기 4입니다. 이렇게 길었던 걸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곱하기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22가 4번이면 88, 41이 4번이면 164가 되겠네요. 더하면 252개. 그래서 은수와 현준이가 하루 동안 만드는 63을 4번 하는 것도 252, 은수가 만든 걸 계산하고 현준이가 만든 걸 계산해도 252입니다. 이런 과정과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지난 동영상에 제가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천천히 계산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58에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8이 24,
3, 5, 15, 174겠네요. 요것을 계산한 게 174입니다. 174보다 큰 것은 많죠? 한번 써볼까요? 큰 것은 175, 176, 177, 178 이렇게 쭉 가겠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75입니다. 175. 연호와 하영이는 다음과 같이 책 읽기 계획을 세웠다. 아주 좋은 겁니다. 책 읽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와 서점에 가셔가지고 자녀가 원하는 책을 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책을 일주일에 5권, 하루에 2권 이렇게 읽는 것보다 자녀가 원하는 책을, 자녀가 선택한 책을 한 달에 1권 정도 또는 한 달에 2권 정도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만화책을 고르면 부모님께서는 무슨 만화를 보냐고 하실 겁니다. 자녀가 만화책을 고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화책이라도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나이에서 보는 만화책과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는 만화책은 다릅니다. 만화책은 어린아이에게 흥미를 주고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만화책을 선택해서 읽겠다고 하면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엄마의 강요, 아빠의 강요가 끼어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화책을 선택했다면 그 만화책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화책을 분명히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서점을 가게 되면 후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부모로서 만화책이 부정적인 요소가 부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나이에서 본다면 만화책은 상당히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은 것입니다. 자녀가 만화책을 읽더라도, 자녀가 만화책을 선택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화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언젠가 커다란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연우가 읽은 책은 몇 쪽인가 한번 볼까요? 연우는 하루에 29쪽, 월요일에 29, 화요일 날도 29를 읽고 수요일 날도 29를 읽었네요. 그럼 모두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길이가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29 곱하기 3으로 쓰겠다는 거죠. 3, 9, 27, 3, 2, 6, 87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5쪽을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7일이죠.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빠졌으니까 5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 15가 되겠네요. 너무 길죠? 따라서 얘는 15 곱하기 5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5일이겠네요. 연우가 읽은 건 87쪽이네요. 연우는 아까 계산한 87쪽, 하영이는 75쪽입니다. 누가 더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연우겠네요. 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었지만 이 문제는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더 많이 읽은 사람은 누군가를 물었습니다. 책은 더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읽느냐가 중요하죠. 책 한 권 읽지라도 몇 달씩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고르면 5번 정도 반복해서 읽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두 번째 보입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두 번째 못 봤던 것이 보이군요. 이렇게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책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교 기본영어라는 책을 10번 본 적이 있습니다. 토문종합영어도 10번 봤죠. 그렇게 10번씩 읽다 보니까 모르던 것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뭐든지 10번 반복하면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을 읽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일주일에 10권, 일주일에 20권, 일주일에 30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엄마의 욕심입니다.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엄마의 욕심이죠. 자녀가 원하는 책 한 권을 또는 자녀가 원하는 책 2권을 만화책에는 상관없이 사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서점에 가서 자녀와 함께 책을 사십시오. 자녀와 책을 사는 과정에서 자녀는 추억을 쌓을 것이고 엄마의 현명함을 나이가 들어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자녀를 괴롭히는 수학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지, 몇 페이지, 몇 번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쉬운 방법으로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